찾은 거예요. 찔러놓고 빼고 다시 찌르고 이거 못 찾아서 찌른 상태에서 안을 이렇게 휘저었대. 나도 뺄 때 잘못 뺐는데 피 30분째 계속 나더라. 아 진짜 또 아파. 어떻게 회전에 살아있어 왜? 자, 보도록 할게요.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 집합 자체는 여기 앞에는 진짜 쉬워요. 내용 자체가 너무나 쉬워. 그래서 니네가 잘 들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복습 좀 중요시하게 해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딱 보니까는 평상시에는 좀 잘하다가 시험 기간 돼가지고 막 바빠지고 급해지고 하니까는 약간 기본 개념이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문제 푸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니네가 좀 신경 써서 항상 영상으로 무조건 남길 거니까 니네가 공부하기 싫다, 아직 안 된다, 그럼 그냥 한번 영상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그것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단기간에 내 조회수 체크할 거야. 여기서 볼 사람이 5명밖에 없는데 최소 조회수 5 이상은 넘어가야 되겠지. 안 그러면 안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숙제를 내가 오늘 해주는 거를 그대로 숙제를 내줄 거야. 그리고 프린트를 아예 안 줄 거예요. 수업하기 전에. 니네 뭐 쓰지도 말고 워딩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칠판만 보고 수업만 듣고 이해만 하고 안 되면은 질문하고. 알겠죠?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때 줄 거야. 그럼 니네가 풀어요. 알겠죠? 오늘 수업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알겠지? 자, 집합입니다. 집합. 집합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해야 돼. 집합이라고 하는 거. 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모임이야. 어떤 걸 모아놓는 건데 기준이 정확한 거에 모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뭐 이쁘다든지 아니면 뭐 잘생겼다든지 뭐 못생겼다든지 이런 이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뭐 크다 작다 이런 것들,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건 되지만 그냥 뭐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누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집합이 될 수가 없고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집합을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합을 모아놨잖아. 그러면 그 집합 안에 속해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A가 집합 A라는 거에 원소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알겠어요? 원소와 집합이에요. 이 집합 안에 이런 원소가 있으면 이렇게 속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게 옛날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막 유치하게 가르쳐.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뭐 삼지창 아니면 뭐 이지창 막 이러면서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는 뭐 이지창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아무튼 B가 근데 A의 원소가 아니면 그냥 짝대기 하나만 더 그으면 돼요. 속해 있지 않다 라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집합의 표현은 원소나열법하고 조건제시법이 있어요. 원소나열법은 뭐냐면 어떤 이런 괄호, 대괄호 안에다가 그냥 그 원소에 속하는 애들을 그냥 다 일일이 나열해 주는 거예요. 원소를. 그게 바로 원소나열법이고, 조건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집합 A는 6의 약수다.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야. 그러면 6의 약수가 뭐 있지? 1, 2, 3, 6? 1, 2, 3, 6을 집합에다 표현을 하면 그게 원소나열법이 되는 거야. 원소를 쭉 나열한 게 원소나열법,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게 조건제시법이다.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벤다이어그램은 그냥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원소들을 하나씩 넣어놓는 거, 그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써요. 나중에 문제를 더 쉽게 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문제 풀면 쉽게 잘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인데, 유한 집합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걸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셀 수가 없는 무한계인 것들.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자연수의 모임이다. 그럼 자연수가 끝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건 이제 무한집합이 되는 거야. 아까 6의 약수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거는 뭐가 되겠어요? 유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왜? 개수를 셀 수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를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그라미에다가 그냥 짝대기 하나 딱 그은 거. 알겠죠? 이게 바로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 n에다가 괄호하고 집합을 써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A라는 집합을 우리가 6의 약수라고 하면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합 A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당연히 개수는 원소가 하나도 없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예요. 원소의 개수가 있냐 없냐? 뭐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을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아까 1, 2, 3, 6 6의 약수의 집합인데 B라는 집합이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3하고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거 여기 다르게 B 바꿔서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다 있죠 지금. 그러니까 B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이긴 집합인데 A의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C라는 집합이 있는데 C라는 집합이 7하고 3이에요. 그러면 3이라는 원소는 여기 안에 있지만 7이라는 원소는 여기 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얘를 얘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설명이 되겠고. 그래서 부분집합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지창이라고 뭐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마찬가지로 짝대기 하나만 더 그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부분집합의 성질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정의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에요. 왜? A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B에 있어요. 그리고 B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C에 있어요. 그럼 A에 있는 원소는 전부 다 C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3단론법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요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즉 뭐예요? A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B에 있고 B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A에 있으면 그럼 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됐다. 그러면 A와 B는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같은 집합이 아닐 땐 뭐 짝대기 하나 그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부분집합이 있어요.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 부분집합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아까 6의 약수는 뭐 1, 2, 3, 6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그거의 부분집합은 뭐 1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2만 있는 것만 있을 수도 있고 1, 2가 있는 것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써주면 아까 그거 1, 2, 3만 합시다. 너무 많아서 4개까지 하면 16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안에 있는 애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이 우리가 부분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 1개짜리는 1, 2, 3.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2개짜리 이번에 1, 2, 1, 3, 2, 3. 그 다음에 3개짜리 1, 2, 3. 그 다음에 공집합 이렇게 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1, 2, 3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요 안에 있는 것들로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개짜리는 1, 2, 3 이렇게 3개 있고요. 2개짜리는 1, 2, 1, 3, 2, 3 이렇게 3개 있고요. 3개짜리는 1, 2, 3 하나 있고요. 4개짜리는 없죠 당연히. 왜 여기서 3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도 없는 공집합.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1, 2, 3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들이다. 근데 이 중에서 뭘 제외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이 뭐다고요? 뭐라고요?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나랑 똑같은 애는 진짜 나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야. 나의 부분이 아닌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나랑 같은 애를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실제로 2의 n개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배웠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를 활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부분집합은 이 안에 있는 원소들로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부분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표시를 하고 여기 안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쵸?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넣고 안 넣고 몇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1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 동시에 2를 여기다 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마찬가지로 3도요. 그래서 이렇게 8개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해가 되겠어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2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여기다가 숫자를 여기 위에다가 써가지고 여기 3이야.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어떤 원소는 포함을 하고 어떤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왔을 때는 이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편해요. 알겠어요? 이거 부분집합 구하는 방법 알겠어요? 그러면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무조건 뭐 하나 넣으면 돼요? 빼기 1 하면 돼요. 왜? 자기 자신을 하나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기 1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같거나 같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이거 부분집합 중에서 내가 1이 들어간 부분집합들만 찾고 싶은 거야. 1이 있는 부분집합들만.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여기서 일일이 셀 거야?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1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경우가 한 가지야. 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두 가지. 3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네 가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건 경우 수가 몇 개다? 한 가지다. 나머지는 전부 다 두 가지다.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자,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집합 맞아요? 그쵸? 정확한 기준이 있죠? 10보다 작으면서 짝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집합이 맞아요. 6의 양의 약수의 모임. 집합 맞아요? 그렇죠. 정확한 기준이 있죠? 키가 큰 축구 선수의 모임.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한 180이 클 수도 있지만 뭐 한 190이 보기에는 180은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190 이상인 축구 선수들의 모임 이러면 되는 거야. 구체적인 조건이 있으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다? 네, 3번이다.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합인지 아닌지는 사실 구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보기에서 집합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기억! 아름다운 꽃의 모임 집합이에요? 아니죠. 아름답다 이런 건 뭐 개인적인 너무 주관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안 돼요. 태양계 행성들의 모임 돼요? 안 돼요? 되죠? 정확하게 태양계 안에 있는 그런 행성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30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의 모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30보다 작은 거 중에서 5의 양의 배수 뭐 있어요? 5, 10, 15, 20, 25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모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되죠. 실태 좋다. 네,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보다 작은 양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럼 A라는 집합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항상 이렇게 써야 돼요. 집합 기호는. 자, 7보다 작은 양의 홀수 뭐 있어요? 1, 3, 5 끝이에요. 7보다 작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홀수가 그쵸? 양의 홀수니까 1번 맞아요? 이 표시가 뭐라 그랬죠? 이 무분집합이 아니에요. 이게 삼지창이에요. 원소예요. 이 원소가 A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2번은요? 맞아요. 왜? 3은 있잖아요, 여기. 그쵸? 4번, 3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죠? 5 있는데 그쵸? 없다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그쵸? 7은 여기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틀렸고 그래서 정답이 뭐다? 2번이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니네가 해석을 잘해야 돼. 3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삼지창이 있는 경우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은 항상 우리가 이런 기호 같은 것들을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정수 전체의 집합을 Z라고 하고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하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R이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해석해 볼게요. 얘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루트 4는 정수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려요. 루트 4는 2예요. 그래서 2는 정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이해가 되겠죠? 2는 정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속한다. 저 짝대기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분의 5는 유리수가 아니다. 틀리죠? 유리수잖아요. 그쵸? 유리수 안에 3분의 5가 있잖아요. 3분의 5가 유리수에 속해야 되겠죠? 당연히. 안 되고요. 파이가 뭐예요? 유리수에 들어가요? 무리수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루트 5 플러스 1은 실수에 들어가요? 실수에 들어가죠 당연히. 왜?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쳐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i의 100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다 1이다 1. 그쵸? 4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1은 실수죠? 그래서 틀렸다. 왜 이렇게들 조나? 응? 너무 오랜만에 수업해서 그런가? 다 왔어. 근데 왜 좋아? 다 왔어. 자, 확 깨고 와야지. 자, 우리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은 우리가 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이게. 알겠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나는 A를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4, 8, 12, 16? 이게 어떤 조건일까? 자, 8의 약수의 뭐입니다. 맞아요? 아니죠. 16의 양의 약수다. 아니죠. 1이 없잖아요. 그럼 1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2도 있어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틀렸죠. 16 이하의 2의 양의 배수다. 2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쵸? 2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 얘는 맞아요? 네. 안 돼요. 이하라서. 네, 20까지 돼서 안 돼요. 20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이게 답이 되겠죠. 그쵸? 4, 8, 12, 16. 20보다 작으니까 20은 안 들어가겠고. 정답이 5번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요게 무슨 방법이요? 요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조건 제시법은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통 이 바라고 쓰고 x는 뭐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건 제시법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얘가 원소예요. 원소. 그리고 실제로는 얘가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요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알겠어요? 무조건 x바 x의 조건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졸지만 미치겠지만 정말 시작하네. 너무 오랜만에 써봐. 시험 끝나고 시험 보는데 시험하는데. 알겠습니까?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정답 5번이에요.
돌아가시겠네요. 뭐 이렇게 졸아? 나 오늘 이거 1단원 다 나갈 거야. 몇 개나 있어요? PPT 한 3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이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려워. 니네가 졸아서 그래. 왜 이렇게 졸아? 너무 일단 안 돼요? 오고 있다가 안 돼요. 얘 7시 가야 된대. 그럼 그 전까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직 우리 수업 한 차에 30분도 안 됐어. 30분 안 됐어. 니 늦게 와가지고. 자, 이걸 원소의 법으로 나타내야 돼. C를. 그쵸? 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야. 자, C라는 거에 대한 원소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 Z가 원소인 거야. 알겠어요? 이 바 앞에 있는 얘가 원소예요. 근데 이 Z의 조건이 어디 나오냐면 뒤에 나와 있는 거야. 이 Z는 X랑 Y랑 어떻게 한다? 더한대요. 근데 X는 어디서 갖고 오고 A에서 갖고 오고 Y는 어디서 갖고 오고 B에서 갖고 온대요. 그쵸? 그래서 여기 두 개에서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더한 거를 C의 원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일단은 1이랑 0 하면 뭐예요? 1. 1이랑 2랑 하면 3. 1이랑 4랑 하면 5. 1이랑 6이랑 하면 7. 그 다음에 2랑 0이랑 하면 2. 그 다음에 2랑 2랑 하면 4. 2랑 4랑 하면 6. 2랑 6이랑 하면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네요. 뭔말인지 이해되겠죠? 근데 뭐 상관은 없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니네가 해석을 해야 된다. 아, C라는 애는 Z를 원소로 가지는 건데 이 Z가 어떻게 된다고요? X랑 Y랑 더하는 건데 이 X는 어디서? 여기서 갖고 오고 Y는요? 여기서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자, 29번. 다음 중에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유한집합. 유한집합? 셀 수 있는 거, 끝이 있는 거. 그게 유한집합이라고 했어요. 그쵸? 1번 유한집합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점점점 있으니까 막 계속 많을 거 아니야. 그치? 2번은요? 안 돼요. 안 되죠. 3번은요? 돼요. 왜요? 2하고 3 사이에는 잔수 없어요.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에요. 개수가 없다는 거는 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무것도 없으니까 셀 수는 있는 거예요. 0개. 그쵸? 그래서 정답이 뭐다? 3번. 근데 하나 또 있어요. 4번.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속. 그쵸? 이것도 셀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7보다 큰 홀수 무지하게 많죠? 셀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또 폭탄 맞은 거 같아요. 다들 이렇게 막 눈이 풀려가지고 큰일이 조세. 자, 31번. 자, X인데 A라는 거의 원소는 X인데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K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런데 5의 양의 배수래. 그런데 공집합이 된다는 건 원소가 그런 원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K는 5. 그렇죠. K가 5죠 당연히. 5보다 작은 거 중에서 5의 배수가 없어요 당연히. 5도 되고 4도 되고 3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고 뭐 이미 돼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니까 5라는 거죠. 5. 이해되겠습니까? 내용이 솔직히 안 어렵지. 쉬워요. 니네가 졸아서 문제지 지금. 큰일이야. 졸지들 마세요. 좀 이따 쉬는 시간 줄게. 지금 조금만 정신 차려봐. 자, A라는 집합의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거 N 써있는 거?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대요. 그쵸? 그런 거를 찾아라 라는 게 답입니다. 그럼 A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A라는 거에 대한 원소는 X, Y가 원소가 되는 거야. 숫자가 아니라 꼭 숫자만 원소가 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순서상이 얘는 원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X 더하기 3Y가 14가 돼야 된대요. X랑 Y는 자연수고요. 당연히 뭐에다가 숫자를 먼저 대입해야 되겠어요? Y. 그렇죠. 왜? Y 앞에 개수가 이제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Y 앞에 Y에다 먼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Y가 1이면 X는 몇이 돼야 돼요? 11. 그렇죠. 그럼 11,1 요게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Y가 2면요? 6이니까 8. 그 다음에 얘가 3이면요? 5죠?
그 다음에 4면 2. 없어요. 5가 되면 15가 돼서 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x는 자연수예요. x라고 해요. 그럼 몇 개예요? 네. 4개예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b의 원소의 개수도 4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b는 뭐예요? k 이하의 자연수인데 얘가 4개가 돼야 되니까 k는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겠죠. 이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k가 4다. 요게 상중이래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죠? 오늘 필수적으로 유튜브를 몇 명은 들어야 될 것 같아. 계속 졸고 앉았네. 큰일이야. 어이구. 근데 예원이는 어디 아파? 아니요. 너 좀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요? 저 하나 봤었어요. 그래? 뭔가 기운도 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볼이 빨랐어요. 볼이 뭔가 좀 쏙 들어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아무튼 자 7번 오세요. 7번 오세요. 졸리면 서서 들어. 어차피 쓸 것도 없잖아. 그렇죠? 딱 이게 딱 수업에만 집중을 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집합 A에는 이제 A, B, C, D라는 이제 원소연법으로 나타내진 그런 집합이에요. 자, A가 A라는 집합 안에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얘는 맞는 말이네. B는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요 삼지창은 뭐냐면 어떤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를 나타냈을 때 이 삼지창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짝대기 그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얘는 집합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집합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만약에 이게 삼지창이 돼 있었으면 맞는 말이야. 왜 B가 저기 안에 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원소예요. 아니. C는 있는데 네.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치? 왜 안 되는 거야? 얘는 집합이니까. 그치? 그런데 만약에 A라는 게 이렇게 생기면 A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저 말이 맞는 거야. 아. 왜? 이거 원소거든, 얘가. 얘가 원소니까. 뭔 말인지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말도 맞는 거고 저 말도 맞는 거야. 부분 집합도 맞는 거고 속한다도 맞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조금 헷갈리죠, 이제부터? 집합 안에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가 있어요. 집합의 집합이 큰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죠? 부분 집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소일 수도 있어요, 얘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 A, B, C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 맞아요? 아니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A, B, C가 전부 다 있어요, A에. 아. 그렇죠? A, B, C로 만든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고요. 얘는 아까 아니고요. 자, A, B, C, D는 그러니까 A가 A, B, C, D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A, B, C, D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 알겠죠? 집합 안에는 꼭 뭐 원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 말도 맞는 거고 이 말도 맞는 거고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이럴 때 이 C는 얘를 얘기한 거고요. 이럴 때 이 C는 얘를 말하는 거고요. 이럴 때 얘는 얘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집합을. 알겠어요?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 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얘는 속한다인데 이 원소를 통째로 갖고 와서 속한다가 만든 거고. 얘는요 이걸 통째로 갖고 와서 속한다라고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얘랑 얘를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들었으니까 부분집합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항상 집합 안에 원소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뭐 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순서쌍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다양하게 원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딱 10분만 참아. 10분 뒤에 쉴 시간 줄게요. 넘어지는 거야. 봐봐 이런 식으로.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A의 원소입니까? 그쵸? 왜 여기 있잖아요. 네. 그쵸?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A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에요. A씨가 저 A씨 A 여기 A 있잖아요. 요거 하나 가지고 와서 집합으로 만들었으니까 부분집합이 맞죠? 이해돼요? 그 다음 얘는요. B는 원소예요? B는 네 맞아요. 그렇죠. 여기 원소 있잖아요. 그렇죠. 공집합하고 B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 A에 속해 있다. 이게 지금 A에 있어요? 아 얘는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쓰려면 이거 자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쵸? 얘와 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거 자체로 통째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얘는 왜 돼요? AC 집합을 요걸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으니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헷갈리죠? 조금. 자, A라는 집합은 0, 1, 2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어떤 걸 원소로 가지고 있냐? X랑 Y랑 곱한 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X도 A에 있고 Y도 A에 있는 거예요. Y에 있는 거 아무거나 두 개 뽑아가지고 곱해가지고 만드는 게 B란 얘기예요. 자,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0 0이요. 그 다음에요. 1 1이요. 2요. 4요. 이거밖에 없어요. 0 곱하기 0 해서 0이고요. 1 곱하기 1 해서 이거고요. 1 곱하기 2 해서 이거고요. 2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X 더하기 2Y인데 X, Y가 전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A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0, 0 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쵸? Y에다가 0 넣고 X에다가 1 넣으면 1도 되는 거예요. 그쵸?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1을 넣으면 2도 되는 거예요. 그쵸? 둘 다 1, 1 넣으면 3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0, 2 넣으면 4도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2, 1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1, 2를 넣으면 5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2, 2를 넣으면은 6도 되는 거예요. 자, 포함관계는 당연히 뭐가 제일 크겠어요, 지금? C. 그치,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A에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집합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하나라도 뭐 이게 뭐 7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저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부분집합 표현은 전부 다 들어가 있을 때만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오늘 못 온다며. 오늘 좀 일찍 갔어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워. 저 다 일반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네. 힘들어. 화장실 갔다 오니까 네, 다. 얘 죽으려고 그래. 아니, 뒤에서 누가 쫓아와? 왜 이렇게. 수업 못 들을까 봐 일찍 오는 거야. 이런 거. 10분 쉴게요. 하도 졸아서 안 되겠어. 10분간 휴식.